안녕하세요.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글을 쓰느냐고 방송을 좀 소홀히 했는데요. 아마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또 작곡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 같은데요. 글이 안 쓰여질 때는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단 한 줄도 안 써지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정말 글이 미치게 쓰고 싶습니다. 거의 2-3시까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방송하느라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생각 같아서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글만 쓰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게 채 1년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 방송에도 팬분들이 생겨서 왜 자주 방송을 하지 않느냐고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컨텐츠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처럼 살자를 준비하는 동안 책을 듣다라는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릴까 해요. 시처럼 살자는 제가 마치 한 편의 수필을 쓰는 기분으로 원고를 쓰고 또 시를 고르고 그 시에 맞는 적절한 음악을 선정하는데요.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한 작업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읽는 책 아니면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그게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서요. 오늘 그 첫 방송으로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는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조용히 틀어 놓으시고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 아주 작고 소박한 도서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을 해 볼까요? 시인 나태주가 당신에게 전하는 안부.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소 제목이 인생아 안녕? 네. 이고요. 그 제 1부에 왜 사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가? 무엇을 바라고 살며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답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고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사느냐고 물었을 때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답해왔다면 참 그것은 당황스런 답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자주 서울 나들이를 하면서 지하철을 탈 때가 있다.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무빙 워크가 있다.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장치들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거나 걷지 말라는 주의 방송도 흘러나온다. 그런데 무빙 워크에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절반 정도가 걸어서 올라가거나 걸어서 내려간다. 무엇이 그리도 바빠서 그렇게 빠르게 걸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한사코 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기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고 물으면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내심으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일 것이고, 종교인들은 신에게 헌신하기 위해서라거나 자기 수양이 목적일 것이다.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소중하고도 필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답변이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의 이웃들의 답변이 중요하다. 과연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힘든 노역에 힘을 바치고 순간순간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일까? 그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그것은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이 행복이란 것이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 실상이 모호한 것이 문제다.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카를 부세란 사람의 시, 산 너머 저쪽에서도 행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 밑,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도 친구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 더 멀리, 그래도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이 있다고. 그렇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행복은 당연히 먼 곳에 있는 그 무엇이다.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걸 어쩌나.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처럼 여기며 살았다. 여기에 우리들의 불행과 자가당착이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어려서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그렇지만 나는 당당하게 얹혀서 사는 아이였다. 외갓집에는 외할머니와 나 말고 다른 식구가 없어서 내가 마치 외갓집의 주인인 양 살았다. 또 외할머니도 나를 당신의 오직 하나뿐인 피부치로 알고 양육해 주셨다. 자연스럽게 나는 응석바지였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하는 버릇 없는 아이였다. 이런 점을 아버지는 매우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여겼던 것 같다. 어린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아마도 아버지와 외할머니 사이에 묵계 같은 것이 있었지 싶다. 초등학교만 외갓집에서 외할머니하고 지내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 집인 본가로 돌아간다고. 어쨌든 나는 외갓집에서 외할머니의 막둥이 아들처럼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았다. 굴레를 벗은 한 마리 망아지였을 것이다. 학교에만 다녀오면 산으로 들로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고 또 놀았다.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분이 바로 외할머니였다. 내가 만화책만 읽고 학교 공부에 열중하지 않자 한 번인가는 아주 심하게 나무라셨다. 아마도 4학년에서 5학년쯤이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옆에다 놓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노라 위협까지 했다. 나는 그때에서야 외할머니가 무서워졌고 외할머니의 말씀도 두려워졌다. 탱탱하게 고집을 세우던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 노는 것도 좋지만 외할머니가 죽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싫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울면서 외할머니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알았어요, 할머니.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 이후 나는 공부하는 아이가 되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공부하기와 책 읽기는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행이나 봉사도 마찬가지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기 싫지만 자기 자신을 달래서 하는 것이다. 정말로 그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외할머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했다. 지금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으로 남은 것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억지로 책을 읽고 억지로 글을 쓰다 보니 책을 100권 이상 낸 사람이 되었다. 이게 모두 외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이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거의 한 번도 우등상을 받아보지 못했다. 받았다 하면 품행방정상이란 것을 받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행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다만 선생님이 보시기에 유난히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였을 뿐이다. 학기 말에 상장과 통지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외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는 아니야.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이나 하는 것이야. 외할머니가 야속했다. 그렇게도 푸근하고 순하고 나긋나긋하고 나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 왜 공부에 관해서만은 야박한 말씀을 하실까? 기왕이면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니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외할머니의 그 한 말씀,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는 아니야.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이나 하는 것이야. 그 말씀이 내 일생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네, 이 글은 일생의 스승이라는 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내일은 없다라는 소 제목이 달려 있는 글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남긴 좋은 말들을 들여다보면 일찍이 한 사람이 했던 말을 후세 사람들이 다시 곱씹어 한 말들이 더러 있다. 오늘에 대한 격언이 그렇다. 네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 하나인 소포클레스란 이가 한 말이고,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다라는 말은 미국 사람인 에머슨이 한 말이다. 시대가 다르고 처지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의 말 가운데 공통점은 오늘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점이고, 그런 오늘을 보다 열심히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충고가 배면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렇다. 내일이나 더구나 어제에 목매달지 않고 오로지 현재인 오늘에 충실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어제는 지나간 오늘일 뿐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일 뿐이다. 신의 영역인 것이다.
제법 오래전 내 곁에 영이란 아가씨가 있었다. 당시 나보다도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곁에서 보기에 많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다. 그 무엇으로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때 내가 영희에게 자주 들려준 말이 그 말이다. 영희야, 내일은 없는 거야. 우리에겐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이란다. 그러니 오늘을 열심히 살도록 하자. 그래서 그랬던가 영희는 조금씩 상실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갔다. 반갑고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뒤에 나는 이러한 느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를 쓴 일이 있다. 지금 여기 행복이 있고 어제 거기 추억이 있고 멀리 거기에 그리움 있다. 알아서 살자. 이것은 오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언젠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듣기도 한 것 같다. 오늘은 내 생애의 남은 날 가운데 언제나 첫날이다. 이 얼마나 무섭고도 절실하면서도 솔직한 말인가. 하루하루가 새날이고 하루하루의 새날 앞에 우리 또 한 새 사람이다. 다만 자기가 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만이 낡은 사람이고 그의 날만이 낡은 날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오늘이라는 날은 내 인생에서 남은 날의 총량 가운데 첫날이다. 그것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사는 새 사람이고 첫날을 사는 첫 사람인 것이다. 내일은 없다. 내일도 또 내일도 나는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다가오는 오늘에 집중하며 살 것이다. 그것은 영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생은 매우 의미 있는 일생이 되고 성공한 일생이 될 것이다. 그것이 또 나의 한 믿음이며 소망이다. 네. 이번에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소 제목의 글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성공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어린 사람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최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삶의 목표다. 그래서 간혹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인물들을 본다. 그 사람의 무엇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어냈을까? 대개는 현실적인 조건들이다. 돈, 명성, 지위, 권력, 그런 것들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것이 정말로 성공의 조건일까? 일단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길게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것들은 쉽게 변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본다. 쌓아 올린 공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빠르게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다. 말하자면 모래밭 위에 지은 누각 같은 것이다. 애당초 그들의 성공이 허장성세였기 때문이고 저 혼자만의 잔치였고 자기만을 위한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성공일까? 주변 사람들의 항구적인 인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공이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더불어 잘 사는 성공이고 에머슨의 권유처럼 성공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의 성공이겠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이것은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권유다. 우리는 지나치게 거칠애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포장만 번드레하면 내용은 묻지도 않고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다. 외면지향이다.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겉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바로 내면의 가치다. 향을 싼 종이는 아무리 허술해도 끝내는 향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성공을 이렇게 생각한다. 성공한 인생이란 어린 시절에 자기가 되고 싶다고 꿈꾼 자기 자신을 노년에 이르러 만나는 사람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10대 시절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는가? 나름대로 최선의 사람, 최상의 사람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어찌 되었는가? 10대에 꿈꾼 자기는 저만큼 잊어버린 채 엉뚱한 삶에 매달려 허둥지둥 살아오지 않았는가? 삶의 형편과 조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시금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나는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을 돌아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다. 그래서 나는 고쳐서 말하고 싶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를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만나는 사람이라고.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가치가 먼저다. 가치가 있는 삶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나도 실은 지금 그 사람, 내가 어려서 꿈꾸었던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중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이었고요. 여러분들 깊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